네, 이번 시간에는 액시om 오브 프로버비리티에서 우리가 확률 이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특성들, 아니 공리라고 불러야 되나요? 우리가 증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확률만의 그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할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아마 여기까지 진도를 나갈 거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고, 이번 주까지 해서 2장을 모두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 보면 강의가 조금 짧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짧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말이 조금 빠른 것도 있고, 수업 시간에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으면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예시를 더 많이 드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이 표정이나 이런 걸 잘 못 느끼겠어가지고 그냥 쭉 설명만 하고 지나가서 저도 좀 답답한 거 있는데, 어쨌든 그 그래도 장점 뭐냐면 이거는 강의를 여러분께서 계속 반복해서 청취하실 수 있으시니까, 뭐 그러면은 뭐 복습이나 예습 차원에서 복습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아서, 뭐 짧더라도 뭐 진도는 꾸준히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는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시간에서 문제가 되면 나중에 우리 다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때 보강 같은 걸 통해서 주요한 핵심 부분만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벤트라는 거에 부여된 넘버들이다라고 하고 있고, 확률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면 6번의 총 가지수가 있는데, 6가지 1부터 6까지 6가지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이 이벤트는 짝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우리는 짝수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6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전체 표본이라 부릅니다. 표본.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표본이라 부르는데, 여러분 왜 통계나 확률이 왜 어렵게 느껴지냐 하면, 일단은 되게 오래된 학문이라 용어가 한문이에요. 한문. 표본이라고 쓰는 것보다 여러분 아마 샘플 스페이스라는 용어가 좀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영어가. 왜냐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샘플에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놓은 것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를 던지면 가능한 게 1, 2, 3, 4, 5, 6, 6개니까 샘플 스페이스는 6개. 그렇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샘플들 막 수천만 번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런 샘플 스페이스는 총 이렇게 6개가 되는 건데, 이걸 표본 이렇게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조금 약간 확 안 와닿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 약간 어려워 보이고요. 또 농담 삼아는 말이지만 뭐 수능 때 확률 통계는 맨 마지막에 배우죠. 그렇죠. 고등학교 수학 때 저 때는 그랬는데, 그러면 그러면 한 문제 포기하고 뭐 수능 하나 한 문제 틀리고, 뭐 아니 운 좋으면 안 나오면 뭐 다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마지막이라서 공부를 조금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재밌죠. 자, 이게 샘플 스페이스고요. 이제 이벤트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있는 거. 예를 들어 우리 짝수에 관심 있다. 이븐 넘버에 관심 있다. 이븐. 그러면 2, 4, 6이 되겠죠? 그럼 총 6가지 중에 3가지에 관심 있는 거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우리는 짝수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probability law라는 거 뭐냐면 확률이 가지는 법칙이에요. 이는 뭐냐면 랜덤 익스피리언스에서 나온 거래요. 사실 우리가 짝수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가 짝수가 잘 나오게 만든다면, 그거는 우리가 어떠한 그 샘플에 어떠한 우리가 그걸 가공을 하는 거죠. 이건 랜덤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연의 규칙을 찾아내는 거라든지 자연의 규칙을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랜덤 익스피리언스여야 된다. 우리 랜덤하게 주사위를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관심 있는 게 얼마나 나오느냐를 보는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샘플 스페이스는 모든 가능한 것들을 말하는 거고, P of A라는 건 뭐냐면 A가 나올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이제 A라는 거죠. A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럼 probability of A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는 엑시옴이라 나오는데, 여러분 수학에서 엑시옴이라 함은 증명 없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수학과 부전공을 좀 했었는데, 엑시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명을 할 필요가 없이 당연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약속을 해놔요. 그래서 증명할 때는 이런 엑시옴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뭐 엑시옴들은 일단 보면 알겠지만 진짜 이렇게 생겼으니까 증명 없이 쓰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되게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확률이라는 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만약에 주사를 던졌는데 유리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 막 3.5 이런 게 나온다는 소린데, 솔직히 그런 경우 나올 수가 없죠. 그럼 0이 돼요. 근데 확률이 마이너스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 두 번째 우리가 증명 없이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샘플 스페이스가 나올 확률은 1이다. 이건 뭐냐면 주사의 가지수가 6가지인데 그거가 그대로 다 나올 확률. 그러면 1, 2, 3, 4, 5, 6인데 주사위는 1, 2, 3, 4, 5, 6인데 우리가 원하는 이벤트는 1, 2, 3,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나올 확률이다 그러면 무조건 이 안에 걸리겠죠. 항상 이것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확률이 항상 1이에요. 100%. 그 다음에 A라는 것과 B라는 이벤트가 겹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A라는 게 주사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거고 B라는 게 주사를 던져서 홀수가 나오는 거라 한다면 우리가 그 두 개를 합집합한 확률, 얘네들은 보면 알겠지만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라는 건 얘네들이 겹치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짝수이면서 홀수인 숫자가 있습니까? 없죠. 짝수면 짝수고 홀수면 홀수는 거니까 겹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집합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교집합은 없는 거고요. 이제 그때 뭐가 만족을 하냐면 얘네들을 합했을 경우에 짝수가 나올 확률이 6가지 중에 2, 3, 4니까 3,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었고 홀수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3, 5니까 3가지 해서 얘도 2분의 1 이렇게 됐었어요. 그럼 얘네들을 합집합을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죠? 짝수이면서 홀수인 거 전체 다가 되죠. 모든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6까지의 주사위의 샘플 스페이스에서는 1, 2, 3, 4, 5, 6 모든 숫자가 다 여기에 해당 사항에 있는 겁니다. 이걸 그렇기 때문에 얘는 6가지의 주사위에서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나올 확률이니까 얘는 무조건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PA라는 건 아까 계산했듯이 2분의 1, P of B라는 건 아까 계산했듯이 2분의 1, 얘네들이 더하면 1, 따라서 1과 1은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이러한 이런 스페이스가 있을 때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요. 말했듯이 얘네들은 지금 교집합이 공집합이에요. 가운데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을 한 거는 A와 B 합집한 거는 A와 B를 합했다는 소리죠. 그건 A가 나올 확률 요것과 B가 나올 확률 요것을 더한 거랑 보시면 알겠지만 딱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당연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액시옴은 A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계속 이벤트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데 매번 짝수가 나올 확률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가 시퀀스가 있게 연속으로 나올 때 만약에 각각의 모든 이벤트는 한 번도 겹칠 수가 없다면 여기 위에서 했던 것처럼 다 합집합을 한 다음에 확률을 구하든지 아니면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하든지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C가만을 더하든지 두 개는 항상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엑시옴 4는 엑시옴 3을 이제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 A, B 두 개뿐만 아니라 C, D, E, F 기타 등등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벤트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만든 게 4번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3번은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게 여기 뭐죠? 이게 N이 이게 여기 A1, A2 두 개만 있을 때 N은 우리가 3번과 같이 될 거니까 3번은 굳이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뭐 당연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코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특성들을 파악해 볼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 복잡하게 증명을 했지만 그리고 여러분은 뭐 증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하셔도 되지만 이거는 그림으로 그려도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림으로 먼저 증명해 볼게요. 이거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전체 이게 샘플 스페이스예요. 여기가 만약에 주사로 말하면 뭐 1부터 6까지 나오는 정수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 집합에서 이게 A가 이만큼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A가 나올 확률은 이만큼이죠. 근데 1에서 전체에서 A가 나올 확률을 뺀대요. 그럼 우리가 요만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얘는 A의 여집합, 즉 A가 아닌 나머지 것들에 대한 확률이니까 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다. 말이 됩니다. 딱히 어려운 뭐 수학적인 증명이 필요 없는데 한번 해보자면 우리 이전에 왔던 엑시엄들을 증명할 수 할 때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관점에서 계산을 해보면 A와 A 여집합 요 두 개들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mutually exclusive하다. 즉 뭐냐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이 서로 상호 배타적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mutually 상호 exclusive 배타적이다 이런 뜻인데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와 A 여집합, 그러니까 A인 것들과 A가 아닌 것들은 당연히 겹치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다. 겹치는 게 없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보세요. 이 이전에
엑시엄 3과 동일합니다. 좀 지우고 볼까요? 엑시엄 3을 보면 어떤 게 전제조건이냐면 겹치는 게 없다면 이라는 게 전제조건이었죠. 그러니까 딱 느낌이 딱 오는 게 엑시엄 3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죠. 겹치는 게 없다면 뭐가 가능하냐 하면 이 뒤에 있는 게 가능하다. 즉 두 개의 합집합을 한 것은 각각의 확률을 더한 것과 같다. 두 개의 합집합을 확률한 것, 즉 P의 A와 A 여집합을 합집합을 한 것은 P의 A와 P의 A의 여집합의 확률을 한 것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똑같죠? 지금 보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방금 우리 형광펜으로 이 전장에 파란색으로 칠했던 엑시엄 3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A 그래프를 보면 알지만 A인 것과 A가 아닌 것들을 다 더하면 당연히 샘플 스페이스 전체가 되죠. 그래서 PS 전체가 되고 얘는 뒤에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전체의 요거 확률은 뭐라 그랬죠? 보시면 알겠지만 엑시옴 2에 의해서 1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엑시옴 2에 의해서 요거는 1입니다. 그래서 1은 PA 더하기 PA의 여집합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게 왼 좌변으로 넘어가면 1 빼기 PA는 PA의 여집합이 된다. 바로 이게 여기 있는 것과 동일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처럼 엑시옴을 사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확률이라는 건 항상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모든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가 아닌 A의 여집합의 확률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PA라는 건 코럴리 원 여기에서 말했다시피 P의 여집합은 1 빼기 P의 A와 같다라고 그랬는데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PA라는 건 뭐죠? PA라는 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요게 1이니까. 그래서 요것도 코럴리 1에 의해서 그리고 엑시엄 1에 의해서 요건 엑시엄 1에서 나온 거니까 이 조건 하에서 우리가 요거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을 확률은 0이다. 그렇죠. 우리가 불가능한 우리 전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0이죠. 이거 이거는 이제 설명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엑시옴 4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엑시옴 4는 A, B, C, D 기타 등에서 무수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을 때 페어와이즈,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조합들이 있을 때 걔네들끼리는 전부 다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엑시엄 4에 나온 걸 그대로 쓴 거니까 뭐 딱히 증명 같은 건 필요가 없겠지만 뭐 매스매틱 인덕션이라 해서 우리가 수학적 추론에 의해서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우리가 뭐 풀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수학과나 뭐 그런 거였으면 증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주어진 성질들을 잘 조합을 해서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이런 게 있다. 엑시엄 4 같은 코럴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까지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중요하긴 한데 뭐 증명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번을 보면 코럴리 5번을 보면 이거는 이걸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A와 B가 있을 때 얘네들이 지금 이런 조건이 없잖아요. 이런 조건. 예를 들어서 어디지? 요런 조건이 없죠. 요런 조건이 없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뭐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하다. 뭐 그런 말도 없잖아요. 요런 조건. 요것도 없고. 또 페어와이즈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하다. 요런 말도 없고. 하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A와 B는 서로 겹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A와 B 합집합은 뭐냐면 요거 전체를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전체 합집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A와 이거 합집합을 한 거는 지금 형광펜을 칠한 거는 PA와 요거에 나올 확률과 PB의 확률을 이렇게 더했어요. 그러면 요 교집합 부분은 두 번 겹쳐서 우리가 더한 거니까 얘를 한 번은 빼줘야 된다. 뭐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그려도 돼요. 우리가 한 것도 벤 다이어그램 그림을 그린 거네. 그쵸? 두 개 합집합을 했다는 건 요 부분과 이 부분과 마지막 이 부분을 합한 거다. A는 요것과 요거를 합한 거다. B는 요것과 이거를 합한 거다.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 겹쳐서 했네. 우린 이거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얘와 얘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요 두 번 더한 것과 여기는 한 번 더 했으니 하나는 빼줘야겠구나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빼준 겁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 세 개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세 개가 되면 A, B, C 세 개가 되면 만약에 다 지우고 갈까요? 한번 깨끗하게. 그러면 그 보시면 지금 세 개 A, B, C를 한번 해볼게요. B. 그러면 일단 요 A, P,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구한다고 하면 일단 요거 전체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에 대해서 요 합집합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P, A랑 P, B랑 P, C를 더했어요. 그 다음에 왠지 그러면 요거 요렇게 했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두 번 겹친 애들은 두 번 해줬고 요 가운데 얘는 세 번 겹쳤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겹친 애들 빼줘야 돼요. 한 번씩. 두 번 겹쳤으니까 한 번씩 빼줘야 되죠.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 한번 빼주고 A와 C B와 A와 C의 교집합도 한번 빼주고 B와 C의 교집합도 한번 빼줘요. 한 번 빼주고 한 번 빼주고 한 번 빼줬으니까 얘는 아까 세 번 겹쳤다 그랬는데 세 번 또 걷어냈죠. 그럼 얘는 오히려 한 번 더 빼줬어.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줘야 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개수가 많아질수록 요는 지금 한 번 빼줬잖아요. 그럼 얘는 세 번 빼주고 마지막 한 번 또 더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요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더해주고 교집합끼리 빼주고 하나 이제 컴포넌트가 늘어난 상태로 또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렐 6처럼 이걸 일반화해서 지금 이게 3개의 경우긴 한데 4개, 5개, 6개 막 늘어날 때는 일반화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딱히 여기서는 여기에 대한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A가 B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PA는 PB보다 확률이 작다. 보면 알죠? 요거 나올 확률이 당연히 요거 나올 확률보다 작겠지. 왜냐면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한 건데 증명을 해보자고 한다면 PB라는 걸 구해보면 요 PB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일단 PA 요 가운데를 더하고 나머지 부분을 또 이렇게 색칠한 부분 가운데가 PA니까 이제 요거까지 지금 방금 색칠한 것까지 더해줘야 전체 PB가 되겠죠. 전체 색칠한 건 뭐냐면 우리가 B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서 A가 아닌 것들이니까 A가 아닌 것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확률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PA 더하기 0보다 크거나 같은 무엇인가가 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PA보다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거만 딱 따서 본다면 죄송합니다. 당연히 PB보다 큰 거예요. PA보다 크지. 그렇죠. 요거만 딱 따서 본다면 얘네들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P,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요만큼이 지금 PA에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무언가가 PA에 더해진 게 바로 B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PA보다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무언가가 더해진 거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다라는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샘플 스페이스라는 겁니다. 샘플 스페이스. 아까 말했지만 샘플 스페이스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뭐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는 표본이라는 말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라서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만약에 용어가 바뀌었으면 메일로 주시던지 뭐 댓글을 다시던지 해서 좀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 강의 때부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플 스페이스는 근데 유한 숫자일 수도 있고 무한 숫자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률로 놀이를 하는 전체 사이즈를 말하는 거잖아요. 전체 사이즈이기 때문에 얘가 주사위다 라고 하면 숫자 1, 2, 3, 4, 5, 6, 6가지로 되어 있는 정수들이에요. 얘는 디스크리트예요. 숫자가 연속으로 쫙 돼 있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 우리가 x라는 값이 있는데 x라는 값은 1부터 100까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이에 모든 유리수들은 다 우리는 샘플 스페이스로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실수들은 다 샘플 스페이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 스페이스는 이렇게 파이나이트 할 수 있다. 셀 수 있는 거. 즉 주사위 1, 2, 3, 4, 5, 6 이럴 수도 있고 또 카운터블 인파이나이트 할 수도 있다. 인파이나이트 하긴 한데 카운터블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거 뭐냐면 언카운터블 인파이나이트도 있어요.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건 해석하기 위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뭐 여기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주사위처럼 1, 2, 3, 4, 5, 6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범위를 정해주고 1부터 100까지 사이 중에서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범위로 말해주는 우리가 그런 실수로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샘플 스페이스 안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이벤트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뭐 샘플 스페이스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하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샘플 스페이스는 일반적으로 대문자 S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사이면 1, 2, 3, 4, 5, 6 이렇게 되고 뭐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 동전의 앞면, 뒷면 그래서 헤드, 테일 해서 H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만약에 n개의 outcomes 결과물들이 있을 때 그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모두 똑같다 한다면 각자의 확률은 n분의 1빵이다, n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주사위 예제랑 똑같죠? 주사위는 모두 몇 개가 있죠?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5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P 만약에 주사위가 다이스죠? 다이스 D에 1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주사위로 1이 나올 확률, P의 주사위로 2가 나올 확률, P의 주사위로 3이 나올 확률, P의 주사위로 4가 나올 확률, P의 주사위로 5가 나올 확률, 주사위로 6이 나올 확률 하면 주사위가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다, 공평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가공되지 않았다, 혹은 바이어스 편향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는 6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6분의 1의 확률로 나올 거예요. 6분의 1 모조리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6개가 있기 때문에 6분의 1이라서 n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도 지금 코인이구나. 이제 동전의 예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전을 던지면 동전의 앞면이 나오든지 혹은 동전의 뒷면이 나오든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전을 3번 던진대요. 그러면은 한 번 던질 때마다 앞면 또는 뒷면 2가지 가짓수가 생기잖아요. 그럼 2번 던지면 2에 제곱해서 4가지 경우, 주사를 3번 던지면 2에 3승해서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퀀스 오브 헤드 앤 테일스다. 그래서 헤드가 나오든지 테일이 나오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이게 바로 이제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이벤트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나와야 된대요. 그럼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앞면이 2개 나온 걸 선택해야 돼. H가 2개인 거. 맨 앞에 거는 H가 3개죠. 아니고 여기는 H 2개 맞네요. 여기도 H 2개 맞네요. H 2개 맞네요. 얘는 H 하나네. H 하나, H 하나, H 없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나란히 쓰고 각각의 확률은 8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3개 있다, 8분의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제를 볼까요? 또 주사위를 3번 동전을 또 3번 던지네요. 넘버 오브 헤드래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를 아까는 헤드나 테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은 헤드가 몇 번 나오냐는 거예요. 주사를 막 던졌는데 요거 샘플 스페이스를 보니까 헤드가 몇 번 나왔니? 첫 번째에는 헤드가 3번 나왔어. 2번 나오고 얘도 2번 나오고, 근데 이거 집합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못 쓰죠. 여기 또 2번 나오고 여기는 1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얘는 안 나오고, 그래서 총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샘플 스페이스는 우리가 원하는 건 헤드의 개수였으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개수의 개수. 그러니까 위에처럼 표현하면 안 되고 우리의 샘플 스페이스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0, 1, 2, 3, 4 이렇게. 근데 주사위 3번 던지면 굳이 위에처럼 만들지 않아도 당연하게 나옵니다. 주사위 3번 던지면 생각해 보세요. 주사위 3번 던지면 어 헤드가 한 번도 안 나오든지, 그렇죠? 한 번 나오든지 2번 나오든지 3번 나오든지 4번 나올 수는 없죠. 3번 던지 어떻게 4번이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0부터 3까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라고, 2번 나오는 것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중에서 2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총 4가지 중에서 2가 나올 확률이니까 4분의 1이죠. 하나, 둘, 셋, 넷 중에 요거 하나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샘플 스페이스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률도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셀 수 있는 거였어요. 이건 카운터블, 파이나이트 케이스입니다. 카운터블이고 이제는 인파이나이트, 셀 수 없이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이제 쉬운 경우죠. 예, 우리가 이제 범위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범위라는 건 좀 우리가 어떠한 값을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없고 그 값이 존재하는 범위를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건을 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우리의 샘플 스페이스는 뭐냐면 전체 집합이 뭐냐예요. 2개의 숫자를 랜덤하게 고르는데 그 숫자는 0과 1 사이에 있대요. 그러니까 x라는 것도 0과 1 사이, y라는 것도 0과 1 사이에 있대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밑에 보는 이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샘플 스페이스. x, y 해서 이렇게 좌표로 그리면 x는 0과 1 사이, y는 0과 1 사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가 다 만족을 해요. y도 이 사이에 있으면 다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사각형으로 영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구합니다. 조건을 가지고 한다. 만약 A라는 이벤트는 뭐냐면 나는 Y 값은 뭐든 상관없는데 X 값이 0.5보다 크면 좋겠네 라고 하면 이게 바로 A라는 이벤트에 의한 결과입니다. Y는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0에서 1까지 다 돼도 돼. 근데 X란 값만 2분의 1 기준으로 오른쪽 다 컸으면 좋겠네 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샘플 스페이스 안에서. 왜냐하면 샘플 스페이스는 전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뭐죠? B. B는 뭐죠? 나는 X는 뭐든 상관없는데 Y 값이 0.5보다 컸으면 좋겠네. 그러면 X는 뭐든 상관없어요. 0에서 1까지 다 될 수 있어.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Y 값은 2분의 1부터 1까지가 됩니다. 요게 바로 B 이렇게 되고요. 자, C가 나올 확률은 C는 어떻게 되죠? C는 모든 상관없이 나는 X가 Y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A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 우리 주사위를 6번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올 확률 그럼 6가지 중에 짝수 3개에서 2분의 1 이런 것처럼 전체 중에서 요게 나올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 중에서 이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전체 면적은 1이고 얘 면적은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확률이. 그렇죠? 확률이 2분의 1. 동일하게 얘도 전체 면적 중에서 요만큼의 영역이니까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얘도 2분의 1이 돼요. 얘도 1자리의 공간을 절반으로 잘라먹고 있으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B와 C의 확률도 역시 2분의 1이 된다라고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쉽죠? 예,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인 컨디셔널 프로버비리티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A가 나올 확률이 아니라 B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A가 나올 확률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B라는 조건이 나올 확률이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A들이 얼마만큼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A가 나올 확률 그러면 요거였어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이 A가 나올 확률은 아니다. 이거 똑같이 파란색으로 쓸게요. 그래 여러분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바로 뭐냐? A가 나올 확률이에요. 그쵸? 자, 이제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B가 나온 전제 조건 하에서 A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B가 나와야 돼. 이게 전체에 우리가 관심 있는 이제 새로운 샘플 스페이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요 안에서만 보겠다는 거예요. B가 아닌 거는 나의 관심이 아니야. B가 아닌 거는 의미가 없어. 요 안에서만 보는데 그 안에서 A가 나올 확률이에요. 그럼 요 안에 A는 딱 여기에 걸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B가 나올 확률이 B가 일단 나와야 돼. 이게 전제 조건이야. 여기서 A에 해당하는 요것들. 그러니까 B가 나오면서 A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A 교집합 B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려면 가정은 뭐냐면 B가 나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B가 없으면 안 돼요. 일단 있어야 돼. 이게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PB라는 거는 일단 0이면 안 돼요. 얘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 PB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항상 따라다녀야 되고 B가 나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 B 안에 있는 A들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거꾸로 그 밑에서 보시면 A가 나오는 전제 조건 하에 B가 나오는 거죠. 그래, 그러면 A가 나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 A 안에 있는 B들, 그러니까 A 교집합 B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조건이 뭐다? A는 일단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게 전제 조건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요 지금 각각의 지금 요 식을 그대로 갖다 쓰고 이 식을 그대로 갖다 쓴 건데요. 요 PB를 양변에 곱해줄 수 있어요. PB. 왜냐면 PB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 약분되고 그래서 A 교집합 B라는 건 이런 식으로 좌변을 그대로 갖다 써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PA를 양변에 곱해주면 그러면 PB 기분 A에 PA가 되니까 요거죠. 그 다음에 얘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그래서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요건 언제 만족한다? PA라는 게 0보다 클 때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 뭐 여기까지 조건부 확률이에요. 뭐가 하나 만족시킨 상태 하에서 그 다음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두 개, 하나의 하나의 항아리 안에 두 개의 검은색 공이 있고 세 개의 흰색 공이 있다. 근데 without replacement 뭐냐면 공을 꺼내는데 하나 꺼냈다가
얘를 확인하고 다시 넣지 않는데요. 리플레이스가 다시 넣는다는 소리죠. 공을 다시 넣는 건데 공을 다시 넣지 않는 상태에서 두 개의 공을 랜덤하게 선택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두 개의 모든 공들이 다 까만색일 확률을 구해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처음 상태에서 우리가 공을 하나 뽑았어요. 여기서 공을 하나 뽑았어. 그러면 까만색이 나올 수도 있고 화이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블랙이 나올 수도 있고 화이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블랙이 나올 수도 있고 화이트가 나올 수 있다. 블랙이 나올 확률은 전체 5개 중에 2개, 5분의 2. 화이트가 나올 확률은 전체 5개 중에 3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공을 뽑아야 되죠. 두 번째 공을 뽑아야 되는데 이미 공이 하나 빠져나갔어. 근데 우리가 만약 여기 있다 치면 검은색이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얘는 검은색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남은 건 검은색 하나에 흰색 3개가 되겠네요. 그럼 총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요. 또 검은색이 나올 확률 뭐다? 4개 중에서 요거 하나에 대한 확률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는 흰색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라고 하면 총 4개 중에서 3개에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화이트가 나올 확률은 4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런 거고 이제 요거 봤더니 여기서 만약 여기서 화이트가 나갔다라고 한다면 흰색 공 하나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남은 건 검은색 공 2개에 흰색 공 2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공을 하나 뽑았는데 그 검은 공일 확률은 4분의 2. 4개 중에 2개니까 그 다음에 이게 흰색 공일 확률도 마찬가지로 4개 중에 2개니까 4분의 2예요. 흰색 공일 확률도 4분의 2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단계 공을 2번 뽑았으니까 두 단계를 한 거죠. 이게 다 구했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다? 관심 있는 건 보스 볼사 블랙. 블랙 나오는 요 라인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쵸? 요로 가려면 5분의 2의 확률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1의 확률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4분의 1 해서 10분의 1의 확률이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조건부 확률이에요. 처음에 하나 첫 번째 조건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 이게 나오게 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얘는 조금 약간 이렇게 그림으로 풀어도 되지만 좀 약간 조건부 확률처럼 풀었어요. 근데 이렇게 푸는 거 오히려 더 고생이니까 뭐 권하진 않지만 뭐 일단 있는 대로 보자면 우리가 첫 번째도 블랙이 나오고 두 번째도 블랙이 나와야 돼. 그 모든 것의 교집합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아까 이 전장에서 했던 요 식을 바탕으로 하여 교집합이라 함은 이 주어진 조건 A, B가 나온다는 확률 하에 B가 주어졌을 때 A가 나올 확률이죠. 그쵸? 이거 딱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딱 보면 간단해요. B가 나온다는 조건 하에 그리고 B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A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A, B 다 나왔던 소리예요. A가 나온다는 조건 하에 근데 A라는 게 나온다면 B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A, B 다 나온다는 소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그러면 B1이 나온다는 조건 하에 B1이 나오고 B2가 나올 확률이에요. 즉 뭐냐면 처음에 검은색이 나온다는 조건 하에 그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검은색이 나온다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검은색 나올 확률이 5분의 2였고 두 번째 B1이 요게 나왔다는 조건 하에 요게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이 되니까 요게 두 개를 곱해서 답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얘와 얘를 곱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우리가 수식으로 풀거나 오른쪽처럼 그림으로 풀거나 여러분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통신 문제인데 통신에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통신 문제로 이제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이제 하나에 이제 송신기가 있고 수신기가 있는데 얘가 얘한테 전파를 쫙 보내줘요. 근데 여기는 지금 010 신호를 가지고 보내주겠죠. 0과 0으로. 왜냐면 디지털이니까 신호를 가지고 보내줍니다. 0을 보낼 수도 있고 1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0을 보낼 확률이 2분 1-P라 그러고 그 나머지인 P가 만약에 1을 보낼 확률이라고 하자라고 한다면 얘는 근데 전파를 뚫고 지나가니까 얘가 안전하게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느 정도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0이 들어왔는지 1이 들어왔는지 그걸 알아맞혀야 되는데 그죠? 전파 신호를 가지고 값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0과 1로 다시 변화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릴 확률이 입실론이라고 하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각각의 확률을 구해라. 즉 뭐냐면 뭐 0을 보냈는데 0이라고 알아맞힐 확률, 0을 보냈는데 1이라고 잘못 맞출 확률, 1을 보냈는데 0이라고 잘못 맞출 확률, 1을 보냈는데 1이라고 제대로 맞출 확률, 각각의 확률을 구해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보내는 애가 이제 보냈습니다. 0을 보낼 수도 있고 1을 보낼 수도 있어요. 0을 보낼 수도 있고 1을 보낼 수도 있어요. 자, 0을 보낼 확률이 1-P라고 했죠. 0을 보낼 확률이 1-P고 1을 보낼 확률이 1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받는 애 입장이에요. 받는 애. 얘는 보내는 애. 받는 애는 0을 받아서 0이라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에러가 발생한 게 아니죠. 우리가 에러가 입실론만큼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제대로 이걸 해석할 확률은 1 마이너스 입실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1 마이너스 입실론. 왜냐면 0이었으니까 내가 0을 0이라고 제대로 알아맞혔으니까 나는 에러가 난 게 아니야. 그래서 1 마이너스 입실론이 여기 확률이에요. 근데 0을 보냈는데 얘가 1이라고 잘못 해석을 했어. 그럼 얘 에러가 났죠. 그래서 입실론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은 지금 이렇게 쭉 라인을 내렸으면 얘는 1 마이너스 p에다가 1 마이너스 입실론을 이렇게 곱해준 게 되겠고, 요 라인은 뭐냐면 1 마이너스 p에다가 입실론을 곱해준 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볼까요? 1이라고 보냈어요. 근데 잘못 알아맞혔어. 0이라고. 그렇죠. 1을 보냈는데 난 0이라고 해석했어. 그럼 에러가 난 거죠. 그래서 얘는 p 곱하기 입실론이 되는 거예요. p 곱하기 입실론. 근데 1을 보냈는데 1이라고 제대로 알아맞혔어요. 그러면 에러가 안 났으니까 에러가 날 확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해서 1 마이너스 입실론이 될 것이고, 따라서 p를 보냈는데 1 마이너스 입실론의 확률로 제대로 알아맞혔다. 그러니까 즉 1을 보냈는데 1로 제대로 알아맞혔다가 되니까 p 곱하기 1 마이너스 입실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보내는 애인데 0을 보내서 0이라고 알아맞추고, 얘는 보내는 애, 얘는 받는 애. 얘는 0을 보내서 1이라고 잘못 알아맞추고, 1을 보내서 0이라고 잘못 알아맞추고, 1을 보내서 1이라고 제대로 알아맞춘 경우 그랬기 때문에 얘네 둘이 0과 1, 0과 1이 다르면 에러가 난 거기 때문에 에러를 그대로 써주고, 0, 0, 1, 1로 같으면 에러가 안 났으니까 1 마이너스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을 써주고, 그 다음 0, 0으로 가는 거니까 보낸 애가 0, 0을 보냈다니까 0을 보낼 확률은 1 마이너스 p라 그랬으니까 0을 보냈으면 1 마이너스 p를 써주고, 만약에 1을 보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확률인 p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그렇죠? 예, 토탈 프로버티 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뭐 굉장히 알아두면 좋은 건데, 이게 만약에 서울시라고 합시다. 서울시 행정구역이에요. 성북구, 고려대학교가 있는 뭐 동작구, 관악구, 뭐 강서구, 뭐 강남구, 서초구, 아니 관악구래, 여기 서초구, 이렇게 봅시다. 행정구를 다 나눴죠. 근데 서울시 얘네들만 가지고 서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서울시내 몇 개의 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구에 따라서 쫙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사람이 한 명 살고 있는데 얘가 주소가 딱 하나죠. 그렇죠? 만약 우리 연구시다, 제 연구시다 그러면 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뭐 몇 호 이렇게 나올 텐데, 얘가 그렇기 때문에 성북구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냐면 얘가 성북구에 있으면서 주소지가 강남구일 수는 없으니까, 위장전이면 가능한가요? 모르겠네. 성북구에 있으면서 강남구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얘는 정확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땅 중에서 어느 구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짜투리 땅이란 없습니다. 다 이렇게 구획을 나눴으니까. 그래서 얘가 뭐라 부르냐면 mutually exclusive하다. 서로 교집합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서로 빈 공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요 서울시의 모든 구, 지금 B1이 성북구, 강남구, 동작구, 기타 등등해서 서초구까지 나온 거니까 얘네들 다 합하면 서울시라는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건,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학생의 비율이다라고 하면 고대 학생들은 성북구에 요만큼 살아, 강남구에는 요만큼 살아 확률적으로, 동작구에 요만큼 살아, 관악구에 요만큼 살아, 강동구에 요만큼 살고, 서초구에 요만큼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A라는 집합은 뭐냐면 여기는 고대 학생 애들이에요. 고대 학생. 자, 그럼 뭐냐면 P와 S의 교집합, A와 S의 교집합은 뭐냐면 서울시에 사는 고대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건 뭐냐면, 뒤에는 뭐냐면, 근데 서울시라는 건 이렇게 행정구역을 쫙 쪼개나 쓸 수 있으니까 얘네들끼리 겹치는 것도 없고 빈대도 없으니까 이렇게 딱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예. 분배 법칙이 성립하죠. 각각에 대해서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 제일 왼쪽에 얘를 보면 얘의 느낌이 뭐냐면, 나는 서울시에 있는 고대학생을 구할 거야. 서울시 다 통틀어 놓은 다음에 고대학생이 몇 명인지 재는 거예요. 확률로. 얘는 뭐냐면 각각의 구마다 재는 거예요. 자, 성북구에 사는 고대학생, 강남구에 사는 고대학생, 기타 등등 서초구에 사는 고대학생까지 하나 따로따로 한 다음에 얘네들을 싹 다 합집합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교집합도 없고 비는 데도 없으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토탈 프로버티 로라고 부릅니다. 예. 재밌죠? 자, 근데 우리 비슷한 게 했었어요.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뭐 코널리에 보면 페어와이스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컨디셔널 프로버티고,
그쵸? 어디냐? 어디냐? 여기 코를 4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면 각각을 다 합해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건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다 합한 다음에 고대학생,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다 합해서 서울시에 있는 고대학생을 구하거나 각각의 구마다 고대학생을 구해서 다 더하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게 지금 유도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토탈 프로버빌티 로라고 하고요. 거기에 의해서 이제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것들은 우리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요 하나하나를 따지자면 요 하나 따지자면 우리 아까 이게 있었어요. 어떤 식? 요 식이 있었어. 그쵸? A와 B의 교집합이라 하면 A가 일단 나와야 되고 A가 나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 B가 나온다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언제 했다? 여기에서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했어요. 여기에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네들을 각각에 대해서 A 교집합 B 서브 1 이라고 썼으면 얘는 뭐로 나타낼 수 있냐면 요거의 확률은 얘는 A가 B1이 되고 B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각각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게 1이 아니라 K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K가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을 각각 더해준 거니까 이렇게 각각 더해준 걸로 나타낼 수 있다.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이것을 토탈 프로버빌티 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라 이거 얼추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죠. 유도 과정상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만약에 관악구를 보고 있다. 관악구란 애는 전체 서울의 뭐 몇 퍼센트다. 그 중에서 그 안에 있는 고대들이 몇 명인지에 대한 확률 이렇게 구해가는 거라는 소리죠. 예,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아까 그 문제예요. Continued with example 2.25. 그러니까 2.25에 나왔던 이 예제를 다시 가져온 겁니다. 항아리에 5개의 구슬이 있는데 검은색 볼 2개, 하얀색 볼 3개가 있었으면 여기서 2개를 뽑았을 때 둘 다 까만색의 확률을 구하라 이겁니다. 리플레이스먼트 없이. 그 그래프만 딱 가져온 거예요. 그쵸? 역시 그 똑같은 항아리에서 3개의 검은 공과 2개의 검은 공과 3개의 하얀 공이 있고 2개의 검은 공과 3개의 하얀 공이 있고 without replacement 하나 뽑았으면 다시 집어넣지 않고 근데 지금 좀 다르네요. 두 번째 볼이 화이트예요. 요게 첫 번째는 뭔지 난 관심 없어. 근데 두 번째 얘가 무조건 화이트여야 돼. 얘는 관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딱지를 붙였죠. 빨간색으로. 자, 그래서 얘는 블랙인 애들을 보니까 그쵸? 그 얘는 뭐냐면 얘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세컨드가 화이트일 경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다? 처음에 블랙이 나오고 화이트가 나올 확률. 그렇죠? 처음 횟수에서 블랙이 나온 다음에 두 번째 화이트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이거죠. 얘는 첫 번째가 블랙이 나오는 애래요. 그 첫 번째가 무조건 블랙이어야 돼. 두 번째는 블랙이 나온 다음에 또 블랙이 나올 수도 있고 화이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첫 번째는 화이트인 애야. 첫 번째 화이트.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조건 화이트 이렇게 나와줘야 돼. 두 번째는 첫 번째 화이트 이렇게 나왔으면 두 번째는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블랙이 나올 수도 있고 화이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집합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다음에 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구나. 블랙이 나온 다음에 화이트가 나올 경우, 화이트가 나온 다음에 화이트가 나올 경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블랙이 나오고 두 번째가 화이트가 나올 확률은 첫 번째 블랙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였으니까 얘는 4분의 3이었으니까 뭐지? 그쵸? 죄송합니다. 얘가 4분의 3인 건 뭐냐면 첫 번째 블랙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얘만 따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자, 얘는 뭐냐면 일단 요건 온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집합으로 따지면 아까 우리 했을 때 이게 A와 B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다시 그릴게요. 빨간색으로. 자, 아까 이거 있었죠. A와 B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 이겁니다. 요거 그림에서 설명했던 거. 자, B가 일단 나온다라고 하면 B가 나온 상태에서 A가 나올 확률 그려버리면 요 뒤에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B랑 아무 상관이 없는 애들이니까. B가 나왔으면 우리는 요게 우리만의 세상이에요. 이 밖에 건 볼 필요 없어. 왜냐면 B가 전제 조건이니까 B가 나온다는 조건 하에 얘를 본 거예요. 이 안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어딨지? 얘도 B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가지는 이 오른쪽 가지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요 왼쪽까지만 봤을 때 왜냐면 요게 나왔으니까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W2가 나온다는 건 요로 갈 것이냐 요로 갈 것인가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4분의 3인 거예요.
얘는 뭐냐면 첫 번째 화이트가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뭐다? 요 오른쪽만 보는 거야. 오른쪽만. 나는 화이트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 왼쪽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난 관심 없어. 요것만이 내 세상인데 그 상태에서 두 번째 또 화이트가 나왔대요. 그럼 난 요게 관심 있는 거니까 지금 나의 세상은 화이트가 하나 빠져나간 요게 내 세상이에요. 이 안에서 또 화이트가 나올 확률이래. 그럼 4개 중에 2개잖아. 그래서 4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블랙이 나오고 두 번째 화이트가 나올 확률, 첫 번째 화이트가 나오고 두 번째 화이트가 나올 확률, 요거 조건부 확률을 다 구해놓고 그런 다음에 B1의 확률과 B2의 첫 번째 블랙이 나올 확률은 5개 중에 2개, 첫 번째 화이트가 나올 확률은 5개 중에 3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B1은 얘랑 곱해줘야 돼요. 왜냐 하면 B1이 나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라는 거니까 P of B1이 발생했다 하면 첫 번째 블랙이 일단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블랙이 나온 상태에서 관심 있는 애들이니까 얘네 둘이 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W1이 나온 상태에서예요. 그러니까 요게 나온 상태에서 W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와 얘가 짝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이 5분의 2와 4분의 3이 곱해지고 이렇게 5분의 3과 4분의 2가 곱해져서 5분의 3과 4분의 2죠. 4분의 2. 4분의 2가 2분의 1 약분했네. 깜짝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하면 이게 최종 답이 나옵니다. 토탈 프로버티 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풀어도 됩니다. 뭐 그렇죠. 나 베이지안 룰에 나와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죠. 이건 뭐냐면 토탈 프로버티 로랑 컨디셔널 프로버티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2개 공식을 가지고 이제 푸는 건데 자 요건 뭐죠? A가 나온다는 전제 조건 A가 주어졌을 때 B 서브 J가 나올 확률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렇죠? 우리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A가 있고 BJ가 있다. 이게 BJ고 A가 있다. 그러면 A가 나온다는 존재 조건 하에 이게 우리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 안에 B 서브 J가 나올 확률. 이 세상에서 B 서브 J가 걸쳐 있는 건 얘잖아요. 그러니까 A가 나온다는 확률 안에 교집합이 나온 거니까 A가 나온다는 확률 안에 교집합이 나온 거예요. 간단한데 우리 아까 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PA를 뒤에 곱한 것과 같다. 양쪽에 곱해주니까 0보다 큰 값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쵸? 그쵸? 맞죠? 맞나? 그쵸? PA 교집합 B는 PAB라고 한다면 얘는 B가 나온다는 확률 안에 A 교집합 B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B가 나온다는 확률 안에 A 교집합 B가 나오는 거니까 B가 내 세상이고 그 세상 안에 있는 A들을 고른 거니까 B가 나온다는 존재 조건 안에 그 세상 안에 있는 A는 B와 겹치는 부분들이니까 B 안에 있는 A들이니까 2개 교집합을 구하고 양변에 P, B를 곱해주면 요 위에 게 나오겠네요. 그쵸?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바로 컨디셔널 프로버티 로에서 나온 거고 PA라는 건 토탈 프로버티 로에 의해서 그 B가 뭔지는 관심 없어요. B가 뭔지는 관심 없지만 모든 가능한 P 이게 만약에 고려대 학생 중에서 그 중에 성북구에 살 확률은 얼마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쭉 요 하나가 바로 위에 거고 얘네들을 각각 다 나열한 다음에 그 모든 개수에 대해서 시그마로 K라는 인덱스로 다 더해주면 이 분모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요새 딥러닝이나 분류기나 인공지능이나 그런 데에서 많이 쓰는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이 통계 기반으로 분류기를 설계하잖아요. 우리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진도가 좀 빨리 나가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도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베이지안 룰이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이게 A가 나온다는 조건 하에 B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오른쪽은 지금 다 바뀌어 버렸어요. B가 나온다는 조건 하에 A가 나오고 B가 나온다는 조건 하에 A가 나왔어요. 요걸 지금 거꾸로 지금 뒤집어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만약에 어떤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게 만약 손글씨로 숫자를 썼는데 이게 0인지 1인지 2인지 알아맞추거나 사과나 새로운 과일이 들어왔을 때 이게 사과인지 바나나인지 알아맞출 때에는 다 이런 베이지안 룰을 써요. 확률로 써.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지안 룰이 우리의 의사결정 이론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 공식은 통계 기반의 어떠한 분류기를 설계하거나 추론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논할 시간이 나중에 있으면 그때 좀 더 요 공식의 요런 공식이 있다뿐만 아니라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좀 더 재밌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도하는 것까지만 일단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특이하다? 얘는 A가 주어진 전제 조건에서 B가 나오는 식인데 그 식을 다 뭘로 바꿀 수 있냐면 B가 주어진 상태에서 A가 나오는 걸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다음 진도 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베이즈입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다음 진도에 해당하는 인디펜던스, 그 우리의 이벤트들의 독립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시퀀셜하게 우리가 실험할 때 어떤 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예, 제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